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일본,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 네 나라의 상정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강대국, 그리고 강대국은 아니지만 나라는 작지만은 선진국,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시고 저는 그 PPT에 사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상정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상정신, 호국정신, 그 다음에 아까 한국인형, 다 같은 그 맥락이죠. 근데 저는 상정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상정신이 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건국정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대한민국의 건국인형,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이념, 이것을 지키려는 그러한 마음 자세, 이것이 우리 한국인에게 필요한 상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밑에 보면 그 네 나라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일본, 중국, 러시아. 일본은 저게 전통적인 상국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막강한 강한 그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일본, 러시아, 중국.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중국, 또 뭐 군사력에서 지금 미국을 앞서려고 하고 있죠. 또 러시아, 일본 전통적인 또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아주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혹시 동남아 계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옆에가 태국이 있고 캄보디아가 있고 필리핀이 있고 이런 나라들에 둘러싸였으면 상부정신 그렇게 주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성국으로 돌변할 수 있는, 언제라도 적성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우리 둘러싸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 전에 한마디로 하면 일본은 전통적 상국가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무라이 정신에 근대에 들어서 메이지 유신의 그 부국 강병 정책, 이것이 혼합되어 가지고 독특한 그 상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더 얘기 안 해도 될 겁니다. 여태까지 지금 중국 1949년 중국 공산당 수립 이후로 얼마나 그 공격적인 그런 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동중국해, 남중국해. 지금 중국이 또 아라비아 홍해까지 진출해 있어요. 지부티의 해외 군사기지를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지금 그 적극적으로 호전적으로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러시아 그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도 침공한 겁니다. 일본이 좀 그 무서운 나라예요. 이런 말하면 또 친일파라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말하는 그 뜻은 우리가 공부도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옆에 친구들을 강점이랑 자기 약점을 비교하는 사람 학생이 공부 잘하거든요. 자기가 사회 잘한다고 해서 영어는 못하면서 영어 못하는 친구가 우습게 보고 그러면은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약점과 상대방의 강점을 비교할 때 우리가 발전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일본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단지 얘기하고 싶은 건 러시아의 러시아의 경우는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게 푸틴이 총리가 돼서부터 쓴 논문과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한 연설,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팔립니다, 일본이. 한국 이거 팔립니까? 제가 2년 전에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쓸 때 푸틴의 논문, 그걸 종려 우리나라에서 못 찾고 1999년 12월 30일자 푸틴이 총리 때 쓴 그 논문, 그걸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찾았어요. 또 푸틴의 연설문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못 얻고 국내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을 통해서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쓸 때 좀 깊이 있게 제 나름대로 깊이 있게 써보려고 했어요. 막 치고 갖고 하는 그 표면적인 게 아니고. 그런데 뜻밖의 제가 그 책을 쓰고 난 후에 몇 달 후에 이 책이 일본에서 나왔어요. 푸틴의 논문과 푸틴의 연설문입니다. 500페이지짜리. 일본이 그런 식입니다. 왜 제가 이 푸틴의 논문과 연설문에 그렇게 찾았느냐? 왜냐하면은 그걸 잘 뜯어보면은 연설문이나 논문에 내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 그 말은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하려면 그거 갖고 오늘 1시간 얘기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 같은 일본인들이 이렇게 깊고 넓게 전쟁을 연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른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그러니까 왼쪽 위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거 설명하려면 빨리 설명해야 1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1분 안에 끝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진들 어떤 사진들은 2시간 설명이 됩니다. 사진 한 장을. 일부러 제가 제목을 안 썼어요. 왼쪽 위에 있는 그 설은 항공모함이죠. 저게 그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저 마트에 같은 가면은 탱크, 군함 이런 거 모델이 많지 않습니까? 애들 타는 뭐 애들 뭐 어른들도 사봅니다. 그래서 만듭니다. 저도 많이 만들었어요. 저쪽. 근데 하나 다른 거는 저 모델은요, 이 크기가 3m입니다. 가격이요,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짜리. 저런 게 일본에서 잘 팔려요. 저 항공모함이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가키입니다. 진주만 일본 해군 기동부대가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할 때 36척이 갔어요. 36척에 항공모함이 6척입니다. 그 중에 그 항공모함 그 기동부대 사령관이 타고 있던 항공모함이 아카기. 일본이 미국이랑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나 미국이랑 전쟁에서 4년을 싸운 나라예요. 나름대로 전쟁의 느낌을 상당히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평양전쟁 지고서 그걸 미워하고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국민 하나하나는 상당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1,200만 원짜리 항공모함 모델입니다. 이런 게 그 일본이 자연스럽게 선진국 강대국 국민들에게 녹아서 흘러 들어가 있는 상정세입니다. 그 옆에 거는 문해춘추 월간지입니다. 금년 7월도 거기 뭐가 나왔냐면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44년 6월 초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7월 초에 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또 일본 월간 잡지에서 썼는데 우리나라 거랑 뭐가 틀리냐면 저 자세히 읽어보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승패를 기업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기업 경영에. 그 내용. 우리 지금 뭐 노르만디 저 작전을 기업 경영과 관리에 응용하자 이런 얘기 있습니까? 일본은 저런 게 자연스러워요. 저는 중국의 단동에 있는 그 뒷골목 사진입니다. 중국 군대 뭐 당나라 군대 천만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저거 단동역 맞은편에 조그만 골목이 있어서 저는 그 여태까지 145나라를 여행해 봤어요. 이거 중국에도 여러 번 갔어요. 아까 러시아 저는 러시아 제일 서쪽 어딘지 아십니까? 상페테르부르크가 아니고 칼리닌그라드입니다. 거기서 사할린까지 제가 여행을 해봤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단동의 뒷골목에 가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다닐 때 왔던 길을 안 갑니다. 가능하면 갈 때는 이쪽에 짜장면 먹으러 가면 올 때는 다른 길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 단동역 앞에서 뒷골목은 어떻게 생겼을까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게 널판지를 깔고 책들을 쭉 놨어요. 제가 어떤 생각에 뒷골목에 그래서 저거 무슨 뭐 성인 잡지 이런 거 파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저게 화면이 작죠. 중국 육군, 중국 해군, 중국 공군 최신 그 책들, 중국 해병대의 능력 뭐 이런 잡지들이 그런 걸 팔고 있어요. 그게 몰랐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인들이 이 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왼쪽 보면 저게 이루크츠크입니다. 제가 러시아를 횡단하면서 이루크츠에 들렸어요. 이루크츠크. 저 사진이 작으면 중앙 양옆에 여자아이들 4명이 서 있습니다. 2명씩. 그 사이에는 불이 있죠. 이 불이 1년 내내 타고 있는 불이죠. 저거 러시아에 가보면요. 웬만한 좀 중소들 다 있어요. 제2차 대전에서 희생한 소련군들, 소련 장병들을 기념하는, 다시는 이제 전쟁에 지지 말자. 2차 대전에 소련이 승전국이지만 다시는 외국으로부터 침략당하지 말자. 그런 결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것도 이 사진이 좀 뿌연데, 저게 모스크바 지하철입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딱 도착하면 지하철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저기 뭔가면 2차 대전 때 소련군들이 독일군이랑 싸우러 가는 그 사진들입니다.
지하철 안에도 보면은 우리는 광고 같은 거 붙어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뭐 러시아 여군들이 뭐 독일군을 뭐 승리한 후에 자축하는 뭐 파티 뭐 하여튼 온갖 그 이벤트를 이 군대에 관한 거 그걸로 이 지하철 그다음에 지하철 주장님 아시겠지만 저것뿐이 아닙니다. 지하철 내려가는 그 뭔가 계단 이런 데도 러시아를 방어한 그 군인들 그 흉상 동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투기 보이죠? 이거는 단동 옆에 있는 봉성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국립병원이에요. 국립병원 앞에 전투기 2대, 그 다음에 그 전투기 사이에 대공포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무슨 예를 들어서 세부단서 병원 앞에 F-86 전투기 옛날에 쓰던 거 갖다 놓고 그거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이 이런 나라, 당나라가 아니에요. 당나라 군대가 아니에요. 정말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선진국 창무 정신, 아까 이제 여자 우리나라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우리는 뭐 다 아니까. 우리 아까 지금 이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정말 한국 국군의 우리 한국이란 나라의 국민의 상무 정신이 있는가? 그거 참 쾌천말까 많이. 이번에 러시아가 2년 6개월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때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들 제가 아는 데는 거의 100%가 3, 4일 내에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항복했습니까? 뭐 AI 동원하고 빅데이터 동원하고 다 해서 내놓으라는 군사 전문가들이 결론이 3, 4일 이내에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2년 6개월 동안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뭐 크루스크 지역으로 쳐들어갔더라고 반격을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우크라이나의 뭐 군사력보다 그 밑에 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상무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네? 지금 어느 분이 그랬어요?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면? 한국말 아세요? 잘해요. 나중에 통일할 때 한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정말 이게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까 어떤 국회의원이 와갖고 뭐 상무정신에는 뭐 여야가 없다고 여야가 없습니다. 어느 야당 국회의원도 오셨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뭡니까 더러운 평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군대는 국군은 대화로서 뭐 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뭐 그 얘기하려면 제가 한 며칠 얘기해야 돼요. 안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가 145나라 방문하면서 느낀 게 한국 사람 IQ가 세계 최고예요. 제일 똑똑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상무정신이 없어도 먹고는 살아요. 뭐 핸드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래서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상무정신 없이는 강대국 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강대국은 DNA가 있어야 돼요. 상무정신의 DNA가 없이는 강대국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죠. 우리가 대한민국은 제국이 못 됐다고 또 지적받네. 선제국 상무정신, 미국, 영국, 이스라엘, 중국, 이거 미국은요. 미국 독립할 때 인구가 몇인 줄 압니까? 미국의 독립할 때 13주 독립할 때 인구가 320만 명이었어요. 그때 흑인 노예가 70만 명이고 이거 아프리카에서 불러온 게 그러니까 합쳐서 400만이 안 됐어요. 그 320만은 백인인데 소위 말하는 와스프 백인이고 기독교 뭐 개신교이고 앵글로색션이고 그 와스프라고 320만 명. 지금 240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3억 6천이에요. 100배가 더 늘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거는 미국인들이 뭐 아이를 많이 낳았다기보다 뭐 동부 유럽에서도 이민을 오고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데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려고 또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뭐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이 미국으로 몰리다 보니까 미국의 인구가 저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의 뭐 언어도 틀리고 출신자들이 언어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리고 인종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온갖 사회 지금 예를 들어 마약 그 다음에 총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왜 세계 최강국입니까? 예? 이러한 모든 것을 혁기로 딱 둘러싸서 단단하게 묶어놓은 게
미국인의 상무 정신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인구가 240명만에 100배가 넘는 걸 어떻게 다 각각 민족도 다르고 어떻게 그걸 하나로 뭉쳐서 미국을 위해서 싸우게 하겠습니까? 영국은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모든 국민이 모든 군인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의 상무 정신이 왕성하게 넘치는 나라가 어디냐? 제가 뽑은 영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건 국민 전체가 상무 정신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어요. 이스라엘은 상무 정신 외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그게 막바로 상무 정신입니다. 그 사람들. 예, 그 다음에 프랑스 상무 정신, 프랑스 국가 가사랑 한번 들어보세요. 라 마르세이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프랑스가 그렇구나. 이태리 마키아벨리가 군주로는 알아도 마키아벨리가 군사 전문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쓰기 11년 전에 전쟁론을 썼어요. 이거 보면은 군사 전문가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마키아벨리는 뭔가 하도 나라가 분열이 되고 골치 아프니까 이거를 해결할 이태리의 현상을 해결할 것은 군인들밖에 없다. 마키아벨리는 군인들 되게 예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세계에서 제일 평화로운 나라. 그런데 갈 때는 경치가 멋있고 그런 쪽에서 많은 부러움도 들고 오는데 그건 다 이제 나중에 점점 가다 보니까 딱 부러운 게 생겼어요. 엄청난 상무정신의 나라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잡지를 3권을 갖고 왔습니다. 잡지 하나, 둘, 셋. 이게 뭔가 하면 제목이 Sons of Gallipoli, 갈리폴리의 아들들. 제1차 세계대전. 이건 솔저보이, 꼬마 군인. 1915년에 2차 대전할 때 호주군이랑 뉴질랜드군이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했죠. 다 전멸됐습니다. 싸워갖고. 근데 이게 호주 일간지에 끼어서 나와요. 그날 되면은. 우리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데 낙동강 전투, 다부동 전투 승리, 그거 호에 무슨 특별판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책처럼 돼가지고 일간지에 끼어서 팝니다. 이거 보고 너무 호주가 부러웠어요. 야, 이건 우리는 언제 제대로 되나? 호주인의 상무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맨 끝에 유황도에 이오지마의 미국 해병대가 깃발 꽂는 거죠. 미국의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왜 저거만 하필이면 이오지마에 깃발 꽂는 걸 했겠습니까? 저거 설명하고 1시간 걸려요. 그냥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거. 이번 노르만디 상륙작전 기념해서 미국 국회의원 9명이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은 71살입니다. 낙하산 메고 당시에 비행기 C-47 수송기, 요 앞에 수송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 한번 있어요. 그거 타고 80년 된 수송기 타고 80년 된 군복 입고 낙하산 이고 국회의원 9명이 뛰어내렸습니다. 나라가 위급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생명을 바칠 그런 각오가 돼 있다. 그 말 한마디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책상 드리는 거, 그거는 런던에 가면 누구든지 돈만 내면 볼 수 있어요. 처칠 수상이 2차 대전을 수행할 때 지하 집무실입니다. 방공호. 거기서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흑백사, 저는 그로스타 연대, 우리 한국전에 왔었죠. 그 사람들 지금 3년 전에 영국의 그로스타에서 시가행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행기 2대 있죠.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저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전투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게 아니고 밑에 크면 영국의 스피트파이어 전투기 2차 대전 때. 그 외에는 우리나라 공군이 처음 도입한 훈련기 T6. 저거 거기다 이스라엘 마크 그렸죠. 1948년 독립할 때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밀수로 구입한 비행기 전투기 탱크 그런 거 다 사서 전쟁에서 계속 이겼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이 잘못 알고 하나 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 도와주는 거 사실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런데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몇 번 전쟁했습니까? 1차, 48년, 56년, 67년, 73년, 1, 2, 3차, 3, 4차 중동전쟁하면서 미국이 언제 도와줬습니까?
4차 중동 전쟁에서만 도와줬어요. 그 전에 쓰는 무기는 미국제가 없어요. 미국은 이 중동의 아랍 나라들이 기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눈치 봐갖고 이스라엘을 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상무정신으로 3번에 걸쳐서 엄청나게 자기들보다 큰 아랍 제국을 3번이나 무찌르는 걸 보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맹으로 삼아야 되겠다. 지금 그때 4차 중동전쟁 1973년 전쟁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군사원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우리말도 있죠. 뭡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상무정신 없는 나라 어떤 강대한 강대국 동맹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여자 군인입니다. 휴가 나갈 때 총 들고 나가. 이거는 잔다르크 왼쪽에 금으로 만들었어요. 프랑스의 코네라는 도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1차 대전에서 전사한 프랑스군 전체 이름이 저기 다 쓰여 있습니다. 저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 속에는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겉에는 좀 돈이 들더라도 좀 웅장하게 담벼락 이런 걸 말입니다. 경건한 그런 마음이 나도록 그렇게 좀 돈이 들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거 3개 다 끝나는데 돌멩이 같은 거 있죠. 호주에 일본군이 쳐들어올까봐 호주에서 시드니 옆에다가 시드니 바로 위에다가 해안에 일본군 탱크를 저지할 콘크리트 피라미드 모양을 수도 없이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있어요. 호주가 평화를 구가하는 그 뒷면에는 호주인들의 엄청난 상무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군사박물관인데,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포클란드 무인 군사박물관입니다. 우린 군사박물관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포클란드에서 제가 가니까 무인 박물관이 있어요. 군사박물관 하나는 포트스랜드 큰 게 있고, 저거는 부스그린이라고 100km 떨어진대. 인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살잖아요. 근데 그게 전적지이기 때문에 제가 전적지를 1인용 텐트 가지고 저기를 갔는데 저기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 내용입니다. 가운데.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이스라엘 군사박물관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박물관에 일부러 사진 찍은 거는 저 이스라엘 군사부 텔아비브에 있는 건 전시물이 우리나라 용산 전쟁기념관 한 5배는 더 돼요. 그러나 건물 자체는 제가 보기엔 건물 건설비용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제 책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리고 하나는 내일 밤 11시 10분에 KBS 1TV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기적의 시작을 방영합니다. KBS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MBC나 또 한겨레 신문, 경향에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KBS에서 방영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11시.